안녕하세요. 집광부동산입니다. 오늘도 그 피터팬에서 질문 올라온 거 또 확인하시고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답변을 들으시는 질문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어, 자원봉사식으로 만들고 있으니 음, 많이들 봐주시고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총평. 오늘 거는 광고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말고 부동산 거래 Q&A로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봐 내려갈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답변이 불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일 변경하면 계약서 수정해야 할까요? 계약서는 이미 작성했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입주일을 일주일 땡기기로 했는데 계약서 수정 안 하면 혹시 전입신고할 때 문제 될까요? 부동산 말로는 입주일 변경이라 굳이 수정 안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던데요. 전입신고랑 상관없나 해서요.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집이 아닌데 전입신고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계약할 집인데 전입신고한다는 거는 크게 문제될 요소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됐어요. 근데 더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 앞으로 앞당겨서 그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 앞당겨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들어가는 시점에 네, 뭐 잠금하시고 들어가실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잠금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그때부터 잠금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일단 계약서 상에서는 잔금일이 그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택의 인도일은 그 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계약서 상으로는 예를 들어 10일을 앞당겼으면 원래 11일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1일에 들어갔다. 그러면 근데 계약서 상에서는 내가 11일 받아서부터 이젠 뭐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 세가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게 돼 있는데 10일만큼을, 예를 들어 월세인 경우 10일만큼을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맞춰가지고 그 금액만큼 차액을 넣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안 쓰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거는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입주일 변경 뭐 굳이 수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굳이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시면 되는데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다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건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주택 전월세 거래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액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게 돼 있으니 토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앞두고 문의. 네, 차라리 계약서 쓰기 전에 문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 앞두고 있고 첫 전세라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후 근저당권이 없음, 가계약금 걸어둔 상태이고요. 토요일 오후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 토요일 오후 언제 그럼 지나셨나? 6월 중순에 이사 및 잔금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전입 및 확정을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전입하시는 분 있고요. 확정 받으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보통 전입 확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잔금 치르는 날과 이사 완료 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로 넣고 싶은데 계약서 쓰는 당일날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쓰기 전날 부동산 중개인으로 요청드려야 하나요? 우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 같은 경우는 어, 이미 그 집을 구할 때 말씀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계약 전날 부동산한테 다시 한번 그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특약으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이제 계약날이 딱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뽑아주잖아요. 계약서를. 그럼 그 계약서를 내가 말한 거 쓴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먹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뺐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이걸 써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서 안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가계약금을 예를 들어 넣으셨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가계약을 넣는 조건이 만약에 어떤 특약을 요청을 구두로 했어가지고, 근데 그걸 해준다라고 부동산이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계약 가지고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토요일이라 전입 확정 신고를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상태고,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고 가능한지랑 안 된다면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 이게 주말에도 온라인상으로는 전입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일자는 잘 모르겠는데 전입 신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입 신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요일 날 만약에 그 계약을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굳이 토요일에 하시지 마시고 금요일날 저녁 같을 때 미리 해놓으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 제가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고 전입신고를 보면은 대항력 해가지고 전입신고 뜨잖아요. 그러면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있을 수가 없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전입시 그 다음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 날 하시면 토요일 요때 생길 거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목요일 날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 토요일 날 신청을 만약에 하시는데 온라인상으로 만약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요일 0시부터 네, 그 다음 날부터니까 일요일부터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에서 다음 날로 나와 있지 다음 영업일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만약에 토요일 날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시면 일요일 0시부터 아마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했지? 네. 하나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자, 남은 계약 기간 질문 드려요. 이건가? 네. 월세 세입자인데요. 남은 계약 기간 질문 드려요. 535 월세 세입자이고요. 2년 계약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은 1년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방 뺀다고 했을 때 집주인분이 새로 2년 계약을 원하셔서 새 세입자 구할 때 무조건 2년 계약으로 구하다 보니 2달이 넘도록 계약이 안 됐습니다. 몇 번이나 자꾸 오그러지. 방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방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집주인께서 연결해주면 자꾸 계약이 안 하겠다고 하네요. 이 집주인 못됐네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몇 군데 내놨는데 집자가 않습니다. 원룸이고 학생들만 때문에 1년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집주인께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1년만 재계약하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2년 계약할 사람 구해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1년 계약할 사람 구하는 건 법에 어긋나나요? 1년 계약할 사람 구하는 임차인이 1년 계약할 사람을 구하든 2년 계약할 사람을 구하든 그 이상을 계약할 사람을 구하든 그거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임차인이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 임대인이 그 조건을 받아줄 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1년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1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더 자기가 뭐 귀찮게 뭐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1년짜리를 계속 거부하신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뭐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인성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차인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빼야 되게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방관하는 임대인은 솔직히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차피 집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 물어보세요.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주인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안 해줘서 손해를 지금 계속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빨리 어딘가 가셔야 되면 내가 집을 빼주세요. 그러면 3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고 나갈 테니 예, 혹시 그래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거절하면 답 없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주인도 알 거예요. 이게 집이 잘 나간다는 거를 만약에 알면 3개월치 정도 받고 또 받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협상해 볼 부분은 협상을 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 1년 계약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1년 계약을 요청하는 것을 승낙하라라는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2년 계약자를 찾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뭐 월세를 지금 질문자님이 내시는 월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손님을 1년짜리를 받아보셔가지고,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아까 여기서 얼마에 사신다고 그랬더라? 530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세입자를 500에 33짜리를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500에 33으로 이렇게 계약할 건데 1년 계약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매월 3만 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뻐서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본인에게 이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의견을 이제 들어줄 텐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월세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1년짜리를 데려가다가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